오늘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분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분 나올 때 저희가 항상 오프닝 길게 하거든요. 좀 뜸을 들여야 이분의 등장이 좀 더 가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뭐 지난주에도 오래 하던데요? 다른 분 나왔을 때도 아니야. 뭐 아니야? 내가 다 봐. 나. 네, 우리 선배님 나올 때만 네. 길게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오프닝 듣다가 이윤정 아나운서께서 기지개를 켠다고요? 그럴 정신이 없어. 구직자들이 지금 제가 지금 보니까요. 아니, 그래도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죠. 지금의 구직 시장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추풍낙엽, 추풍낙엽. 빈익빈 부익부. 그래요.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떨어지는 분 어떤 분들은 살려달라고 저한테 개인 메일을 보냈는데 선생님 믿고서 열심히 했더니 20개 광탈이 웬 말이냐?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더니 다음 날 대한항공은 통과했어. 아하. 서류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떨어지는 분들은 계속 떨어지다가 간간히 하나씩 합격을 하고 그 지난 주말에 인적성 데이였어요. 예. 10월 8일 날 이제 LG 계열사들이 인적성을 받고 10월 9일 날 이제 대망의 현대자동차 인적성을 받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이니까 합격한 친구들은 뭐 다이모스, 모비스, 기아차, 신났네. 현대제철 다 됐는데 결국 하나만 가야 되니까 이것도 그것도- 합격하는 나름대로 또 힘들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라톤으로 따지면 거의 한 25km 지나서 오르막길로 막 가고 있는 상황이고 문과 회사 중에 지금 딱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CJ. CJ. CJ가 이번 주 금요일쯤에 아마 서류 이제 예. 합격자들을 발표를 하고 사실상 이번 주가 지나면 우리 방송도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더욱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 제작진들도 긴장해라. 더 이상 구직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 민혁 쌤도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힘들었던 게 보이는 게요. 네. 코맹맹이 소리가 지금 진짜 심하세요. 이게 감기 갑자기 걸렸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네. 9월 달에 너무 바쁘다가 10월 달에 사실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면역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감기가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는데 네. 듣기 최선을 다 듣기 싫다고? 듣기 싫게 이게 코맹맹이 소리야 이렇게. 네. 다음은 우리 소아 쌤 인사해야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번 주까지도 이제 2차 피바람이 불 예정인데요. 이게 지금 추운 날씨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구직자들의 어떻게 보면 이 서류 합격 발표가 정말 이제 추운 겨울이냐 아니면 이제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그렇습니다. 발표냐라는 게 정말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말 본인의 어떤 계열사나 직무 선택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실히 연구개발 중 좀 부족한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지원했다면 여감 없이 떨어지는 결과, 그리고 조금 상대적으로 직무를 낮춰서 쭉 쓴 기업들은 거의 다 되고, 확실히 LG생건이라든지 그런 쪽은 여자분들이 강세를 보이고, 현차라든지 삼성전자 쪽은 남성들이 강세를 보이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풍문으로 들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말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확연하게 드러난 취업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네. 정말 이제 피바람이 불었다 싶은 분들에게는 이제 네. 내가 어떻게 보면 거들떠보지 않았던 기업들이 정말 나의 마지막 쥐푸라기가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 아직은 남아있는 아직 강소기업들과 그리고 많은 이제 중견기업들, 또 중견과 대기업 사이에 있는 그런 규모의 기업들을 오늘 또 알짜 기업 준비했는데요. 네. 농심부터 공채 좀 짚어보죠. 공고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농심그룹 채용 공고를 볼 텐데요. 농심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이죠. 우리가 어제도 먹었던, 제가 어제 먹고 잤던 그 라면 만든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농심그룹 공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실 연봉 정보를 봤을 때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많은 취준생들이 농심 기업을 그래도 주력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어떤 근무지가 수도권 내에 있거나 서울 근무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고요. 또 기업에서 하는 어떤 직무가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농심그룹 같은 경우에 보시면 경영, 기획,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국내 영업 파트에서 좀 문과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파트에서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영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 그리고 영남권까지도 뽑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 어떤 본인의 연고가 있는 분들은 합격이 더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네, 마찬가지로 농심 그룹사의 채용 공고입니다. 생산 관리 그리고 연구 개발을 뽑고 있는데요. 연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제 석사 출신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본인의 특정 직무 그리고 특정 전공에 대해서 많이 생각보다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식품 분야를 좀 주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다가 심지어 연구 개발이 서울권에 위치해 있고요. 생산 관리도 마찬가지로 안양, 안성 그리고 부산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본인만의 어떤 전략을 잘 짜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파트로 보면은 네, 농심 그리고 그룹에서 마지막 채용 공고 생산관리연구개발 여기는 사실은 미분의 채용 공고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산 지역에서 채용 공고를 하고 있고요. 생산관리, 연구개발 원하는 분들 그리고 식품 쪽으로 그리고 또 환경 쪽으로 본인이 전공하신 분들은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심그룹에서 또 지금 현재 뽑고 있는 기업들이 보시면요. 네, 여기에서는 율촌화학입니다. 율촌화학도 화학 분야에서 굉장히 주력하고 있고 현재 조금 주춤하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굉장히 성장 가능성에 주목받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촌화학 같은 경우에도 경영관리, 영업에서도 모두 서울권에서 뽑고 있고요. 연구개발직도 안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 위치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 파트로 보시면요. 네, 이번에는 생산관리, 품질관리인데 마찬가지로 안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율촌화학에 대한 지원 공고이고요. 환경 관련해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채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기업사의 어떤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 파트에서 좀 주력해서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계 전기 그리고 식품 이런 화학 소재 이런 모든 원래 뽑던 직무에서도 뽑고 있으니까 주목하시고요. 다음 공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메가마트입니다. 메가마트가 어떻게 보면은 잘 익숙치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메가마트는 유통그룹 중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보다 훨씬 연봉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좀 익숙치 않은데라고 넘기지 마시고 영업관리 쪽이라든지 아니면 구매 이런 거 지원하시는 분들 꼭 메가마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파트를 보시면요. 이제 태경농산인데요. 법학과에서도 뽑고 있고 식품 관련 그리고 기계공학 그리고 설계공학 이런 다양한 파트에서 채용 공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또 농업 관련 전공자들 아니라 여러 전공을 뽑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많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NDS 그룹인데요. IT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IT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특화되었다. 컴퓨터공학과라든지 전산 관련 계열 그리고 산업공학 관련 계열까지도 모두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농심그룹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IT 관련뿐만 아니라 경영관리에서도 뽑고 있습니다. 재무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뽑고 있으니까 이 농심그룹 채용 공고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심그룹 채용 공고 저희가 그 분야별로 또 그 직무별로 좀 살펴봤는데 이거 다 봤다가는 뭐 오늘 저기 일부 민혁쌤 오늘 보지도 못하고 끝날 뻔했습니다. 자, 정말 뭐 많네요. 농심 그냥 저희는 뭐 이걸 회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라면 튀기고 과자 만들고 하는 그런 회사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뭐가 많네요. 네, 농심 그룹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우리 구직자분들이 단순히 농심만 생각하면 저는 안 될 것 같고 송아 쌤이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총 한 6개에서 7개 회사가 한꺼번에 모집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그래도 주목해야 할 회사는 3가지 정도라고 저는 압축할 수 어디예요? 있어요. 당연히 농심이고요. 그쵸. 그리고 아까 임성환 선생님이 강조하신 메가마트. 메가마트. 네, 저도 역시 메가마트 입사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유통회사들 단순히 여러분들이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뭐 이런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메가마트에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다른 또 동종업계로 이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유통 쪽으로. 그렇죠. 그리고 네. 지원 자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방대 분들도 분명 채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메가마트도 노려볼 만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굉장히 탄탄한 율촌화학. 율촌화학. 네, 율촌화학 들어본 같은 것 경우도 같아요. 이 회사도 아주 탄탄한 회사니까 이 3가지 회사 빼고는 별로야. 오케이. 사실 뭐 아까 뭐라 그러더라? 아까 너무 전에 얘기하지 뭐 말고. 농심 엔지니어링 네. 이런 데까지 우리가 갈 이유는 없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좀 알았어요. 아쉬운 게요. 잠깐만요. 네. 카메라 돌려봐요. 그러니까 너무 뭐.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얘기한 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눈높이를 낮춰서 지금 10월이니까 오케이. 저희가 뭐
11월이라든지 12월 정도 되면 내가 별로다 이런 얘기 안 하지. 어디든 가야 된다 이러지만 지금 요 아직 세 시간이 가지 있으니까. 회사 정도 그리고 특히 농심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공계 위주로 지금 채용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인원을 봐봐요. 인원. 뽑는 인원이 두 자릿수가 없어요. 다 한 자릿수네요. 네, 메가마트 빼고는 메가만 거의 빡빡명이네요. 0명이라는 거는 한 명일 수도 있어. 그래요? 한 명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 아까 전에 얘기한 경영관리 이런 데 있죠. 재무 쪽 이런 데는 깜짝 놀랐을 거다. 지금 농심 관계자분들 저거를 얘기할 줄이야 이러고 한 명 뽑고 이래요. 아 이게 빵명이라고 혹시 한 명 뽑았다가 한 자리구나. 그렇죠. 한 명 뽑았다가 이분이 입사를 안 할 수도 있어서 예비로 한 2명 정도. 그러니까 공명이라는 게 9명일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원래 농심이 많이 안 뽑죠 유명. 원래 많이 뽑지 않고 공채로 진행하면 그냥 한 20명에서 30명 전체 다 해서. 공기업이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안 뽑는 아니지. 거예요? 원래 이 정도 뽑아요. CJ 같은 경우도 올리브영 같은 회사는 17명 공채. 이 그러니까 이렇게 메가마트는 적어요. 인원수가. 0명이면 그래도 좀 많이 뽑는 많은 만큼 이제 퇴사율도 높고 아. 또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전국에 또 점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메가마트가 많아요? 굉장히 별로 많죠. 못 봤는데. 유통 그러니까 메가마트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들을 다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아하. 그만큼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농심을 아까 전에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라면 회사로만 생각하시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제품들이 많으니까. 네, 예전에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기찬 네. 쌤이 그래 그때 삼성전자 100조, 네. 농심 1조. 농심이 죽어라고 100년 동안 해봤자. 라면 튀어야 이제 이런 네.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생각났었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뭐 농심 하면은 우리가 또 어떤 그런 그 유통유 제품도 그렇고 그렇죠. 식품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농심, 그다음 네. 메가마트, 율전화학 율전화학. 정도를 중심으로 저희 짚어볼게요. 네. 일단 지원시 유의사항도 좀 알아볼까요? 지원 시 이제 농심의 한정을 좀 할게요. 다 계열사를 얘기하기에 시간이 저희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네. 두 가지를 제가 일단 강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근무지예요. 네.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전에 송하 쌤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국권이야 보니까. 아니죠. 농심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아. 생산관리 같은 경우 그렇네요. 안양, 부산. 안성, 부산, 연구개발은 서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상 보시는 대부분 분들이 어디로 지원을 한다? 서울로. 서울로만 다 지원할 거예요. 마케팅이나 여기 경영관리 쪽. 보라매 공원인가 그쪽에 있거든요. 이쪽 그 농심 본사가 알아요. 11번가랑 같이 이렇게 뭐 붙어 있어요. 11번가 그치, 회사랑. 그치. 네, 내가 거기서 출판 예. 저기도 했어. 관악구 쪽에. 그거 있는데 거기로만 다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냥 서울만. 저는 그러지 마시고 지금 혹시 지방 소재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하신 분들은 이쪽 생산 관리라든지 환경 품질 쪽으로도 한번 노려볼 만 하고요. 그래요. 참고로 요 얘기는 조금 예민한데 호남권 친구들은 안 뽑지 않을까? 그렇게. 호남 쪽 네, 이런 얘기 해도 보통 돼?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이런 하지 마? 얘기보다 하지 말래. 이런 얘기는 하지 말래. 호남 쪽은 제가 볼 때 근무지에 지역이 다르면은 좀 불리한가요? 분리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부적으로 필터링을 아 그렇구나. 네, 호남 쪽 예를 들어서 뭐 조선대, 전남, 전북, 뭐 광주대 이런 순천향대학 스펙이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왜냐면 근무지 자체가 이런 분들이 영남 쪽에 가서 근무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여기 충청권도 포함이 돼 있긴 해요. 근데 이건 이제 국내 영업이고 우리는 지금 생산 관리하고 연구 개발, 이공계 쪽 지원자들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볼 땐 조금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호남 쪽 그 근데 서울에서 하는 거는 영남이나 호남이나 둘 네, 다 지금 그 없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두 번째가 지원 시 유의사항 근무지를 고려해라 하나랑 두 번째는 식품 영양학과가 아닌 이상은 식품 공학이나 식품 영양이 아닌 이상은 사실 최종까지 가기가 힘들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공계 그 지원자들 뭡니까 화공, 기계 이런 친구들이 역차별이라고 내가 표현해야 되나? 그분들이 오히려 더 대우를 받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음식 회사다 보니까 거의 유일무이하게 식품 전공자들이 메인인 회사고요. 네. 그 또 식품 공학 쪽 안에서도 선호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성신여대, 어허. 숙명여대 뭐 이런 학교들 출신 식품공학과 분들을 또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또 지적해 주신 대로 석사분들이 또 요새 취업이 좀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공학 석사분들이 또 많이 몰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는 고려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학부생이고 저쪽 어디입니까? 영남권 소재의 식품이나 뭐 전자, 전기 이런 그 스펙을 가지고 계시다면 연구 개발로 지원을 하면 안 되고 전기라든지 품질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요약을 해드리고 예. 싶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농심그룹 자소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송하쌤께서 짚어주시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는 농심그룹 이제 자소서 항목을 살펴볼 텐데요. 농심그룹 자소서 항목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임팩트라기보다는 단순한 그런 자소서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심그룹의 자소서 항목인데요. 먼저 지원 동기, 성장 과정을 자유롭게 800자로 기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자소서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 직무 분야에 관련된 본인의 강점, 어떻게 기여할지 구체적으로 600자 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보시면요. 그리고 농심그룹 자소서에서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단어는 농심의 핵심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정직, 성실, 전문성, 도전, 열정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농심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정말 필요한 질문만 하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확연하게 자소서의 어떤 실력이 구분될 수가 있는 항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농심그룹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격 전략을 보기 전에 본인의 농심에서의 이미지를 먼저 정하고 글로벌 종합 식품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본인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라는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께서 본인만의 어떤 생각을 작성하셔야 될 텐데요. 그럼 농심그룹 자소서 항목 합격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심그룹 자소서 항목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그 전에 앞서 저희가 아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일단은 자소서 항목을 알기 전에 지원 시 기억해야 될 이 중요한 팁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짚어보고 그다음에 네,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몇 가지 준비를 하긴 했는데 한 가지 뭐를 제가 강조하고 싶냐면 바로 이거죠. 박승일, 송다혜. 이름이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박승일, 송다혜. 나왔어요. 전공 계열에 맞게 지원하자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고 박승일, 송다혜. 이 농심이 그래도 제가 굉장히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이 되는 게 네. 그 채용 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아우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정말 신입사원 채용할 때 공을 많이 들이느냐를 갖다 판단을 하시려면 네, 지금 저런 영상에도 식으로. 네, 저런 식으로 선배들의 인터뷰가 아주 잘 돼 있고 뭐 여러분들 다 예상을 하셨겠지만 스낵 개발팀에 계시는 박승일 과장님이 박 과장님이시고. 네, 박승일 과장님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현재 어떤 직무를 박승일 과장님 담당하고 계신가요? 물어봤더니 저는 농심 스낵 개발팀에서 수미칩과 포테이토 칩 등의 감자칩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며 세분화돼 있구나. 네, 그렇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구에서부터 공정 개발 그리고 최종적으로 맛을 내는 시즈닝 개발까지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더 읽어볼게요. 해외 영업부서에 근무하고 계시는 송다혜 사원님. 네. 네, 이분께서는 누구예요? 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외 영업 쪽인데 본사에 주재하기 때문에 본사에 자기는 근무하기 때문에 현지 시장을 직접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라든지 뭐 어디 인도라든지 중국도 직접 그렇고. 나가서 관리하지는 못한다. 반면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현재 거래선과 유선이나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현지 거래선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영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에 능통하면 더욱 좋겠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박승일 이 과장님이나 송다혜 사원이나 저 직무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키워드들이 있어요. 네, 특히 이 송다혜 사원이 얘기한 걸 보면 우리가 보통 해외 영업 그러면은 그냥 영어 실력, 중국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직접 대면할 일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비대면 채널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다시 말해서 이메일, 이메일이나 유선, 전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써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진짜 되게 구체적이고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승일 과장님도 여기 보면은 시즈닝 개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 지원하시는 분들 보면은 내가 지원한 연구 분야의 뭐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맛을 내는 그렇지 하나의 공정 단위 또는 제품 이런 거를 좀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심화시키면 훨씬 자기소개서가 구체화될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를 들어서 박승일 과장님이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사람이 똑똑하긴 한데 네. 맛을 모르 미각을 잃은 사람이야. 미각을?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왜? 미각에 감이 없는 사람이야. 별로 먹는 거 안 좋아하고. 야, 이런 분 지원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잘하네. 그렇죠. 실제로 SPC 그룹 네. 파리바게뜨랑 네, 미각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면접 전형에 미각 뭐 대장금 전형도 아니고 우리 미각 어머니, 테스트가 있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네. 너는 정말
식품 뭐 큰지 선별하고 아. 맛 감별하는 거 이제 얘기했었는데 그런 게 있네요 진짜. 근데 여기서 아나운서 하고 있네. 자, 그래서 그런 미각 테스트가 잘 됐지 뭐. 예.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들 분명 여러분들이 연구개발 지원자분들 한번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리고 자,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한번 봅시다. 맞습니다. 윤성환 자기소개서. 쌤이 그랬어. 네. 아까 저기 네, 1번 농심은 물어볼 것만 물어본다고 했는데. 네. 예. 네, 이게 네네 자기소개서가 4가지 항목이긴 한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물어보는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매 해마다 지금 물어보는 독특한 항목이 네. 2가지인데 그것만 저희가 짚고 넘어갈게요. 3번 항목 같은 경우에 보면 다음 단어 중에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2가지 단어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이윤정 아나운서께서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정직, 성실, 협력, 창의, 전문성, 도전, 열정. 저는 뭔가 창의. 창의 열정. 아, 아니에요? 잘못했다가 창의? 또 큰일 김승지 나. 아나운서는 저는 정직이요. 정직. 예. 둘 다 내지는 별로거든요. 성실. 둘 다 별로예요. 왜? 네, 왜냐면 많은 내가 정직하지 못해서 말- 정직하려고. 많은 지원자들이 정직, 성실, 도전, 열정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윤정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창의와 창의, 협력. 전문성. 네, 지금 직무 중심의 채용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된 전문성과 신입사원에게 원하는 이 창의 2가지 단어를 선택을 해서 저는 600자를 기술을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분명 차별화가 된다라는 점을 하나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4번 같은 경우 4번은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농심에만 유독 드러나는 자기소개서 항목인데요. 4번을 쓰실 때 저는 절대 지금도 이제 나오죠. 농심의 어떤 이미지를 정의를 하고 한번 본인의 생각 더 추가하고 싶은 거 글로벌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는데 많은 지원자들이 칭찬을 합니다. 농심에 대해서. 뭔가 뭐 러시아에서도 잘 팔리고 뭐 이런 어떤 좀 희망적인 메시지만 자기소개서에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칭찬보다는 건설적인 비판을 제안하시는 게 지원자로서 그게 더 차별화된 방향으로 잘 읽힐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칭찬하기보다는 내가 지원한 뭐 연구개발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글로벌 관련돼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농심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내용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분명 다른 지원자보다 차별화된 자기소개서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